문제는 그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렇게 재발 방지 각서를 요구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발 방지 각서를 가해 학생들에게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교사들에게. 근데 그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각서의 증명력이 확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혹시 이런 과정들을 녹취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녹취 자료는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할까요? 사실 각서보다는 녹취가 낫죠. 왜냐하면 녹취는 이제 그 강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녹취 전체 흐름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참 뒷담화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사안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잘 어울려 놀던 무리들 중에서 뒷담화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교사가 다행히 적극적으로 중재를 잘해서 화해가 잘 이루어졌어요. 화해가 잘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렇게 재발 방지 각서를 요구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발 방지 각서를 가해 학생들에게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사들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 재발 방지 각서를 달라라고 요구를 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나중 문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또 워낙 재발이 잘 일어나고 또 보복 폭행이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증거자료 채택 차원에서도 이게 또 받으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거를 재발 방지용 각서가 이게 받았다면은 나중에 그 부모나 저기 선생님까지도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좀 이제 법조인들의 시각과 일반인의 시각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각서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께서 이렇게 각서 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각서를 받을 경우에 많은 경우 이제 강요가 이루어져서 각서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요에 의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써주는 사람들도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되면 그 각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할 때 자기는 강요를 받아서 썼다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게 꼭 나오는 레퍼토리거든요. 그래서 각서를 받는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강력한 나중에 어떤 효력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질 거라는 것은 기대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각서의 내용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자백한 것에 증거처럼 쓰일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증거로 이렇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는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가해자들은 법정에 가면 나는 강요받아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각서의 증명력이 확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서에 너무 몰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면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녹취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녹취 자료는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이제 대화자 간의 녹취, 그러니까 내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대신 내 말이 들어가는 상태에서의 녹취는 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증거로도 모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거로 다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각서보다는 녹취가 낫죠. 왜냐하면 녹취는 이제 그 강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녹취 전체 흐름을 이렇게 들어보면 맥락상 이게 강요를 안 한 게 보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뭐 쓰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각서라도 써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나 상대가 뭐 자발적으로 했다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면은 그거는 정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녹취는 상대한테 고지하지 않고 대화자로 참여하면서 녹취를 했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녹취를 하실 때 그 상대한테 고지하지 않고 대화자로 녹취를 하더라도 그 녹취를 한 것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그런 민사상 판례들은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나중에 좀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건 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보면 요즘 또 부모님들이 혼자 가기 두려워하시잖아요. 친구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데 같이 간 사람이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서 녹음을 한 거예요. 둘이 얘기하는 걸 녹음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녹음했을 때 그것도 그건 통일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자라 함은 반드시 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의 그 적입니다. 그러니까 녹음하실 분은 목소리가 그 녹취 안에 좀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예, 한마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목소리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어간 게 녹취가 되면 그거는 도감청으로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녹취를 하실 때는 녹취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참 오늘 디테일하게 알게 되는데요. (2022)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